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이 된다면 북한과 3차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발전 상황에 어느 시점엔 매우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과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 당국은 대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그레이 TV의 그레타 반 서스텔렌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만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만약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정상회담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아마도 그럴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전쟁을 피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과의 첫 번째 대화에서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라고 말했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아직 운반 수단 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진지한 논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미국은 아무도 잃지 않았고 누구도 죽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는 8일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미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대화 의지에 변함이 없으며 북한이 준비되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en Chairman Kim appoints a counterpart to me who is prepared and empowered to negotiate on these issues, they will find us ready at that very moment.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work for a peaceful outcome on the Korean Peninsula. I believe this is very much possible. President Trump has given us his full support to continue this effort. 비건 부장관은 최근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등을 통해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다소 이상하다며 이번 방문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만남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더 견고한 평화와 한반도 내 핵무기 제거, 한국인들의 밝은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I also want to be very clear on one point. I do not take my direction from Vice Minister Choi Sun-hui, and nor for that matter do I take it from Ambassador John Bolton. I take my guidance from the conclusions of the several meetings that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have had over the last 2 years. Their vision is what guides our team, a focus on creating a more dur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ransformed rel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brighter future for the Korean people. 한편 비건 부장관은 최일 부상과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언급하며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무엇이 가능한지 창의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부정적인 것과 불가능한 것에만 집중한다고 말한 것으로 주한미국 대사관 자료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조급한 마음으로 구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의 근원은 핵이라면서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8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 기조연설에서 남북관계는 상호 존중과 호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북한 정권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새로 지명된 한국 안보 당국자들은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북한 정권에 구걸하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여권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는 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하고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도발 행위에도 한국 정부가 미온적인 대응을 보인 데 대해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밝힌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한도 여러 정세를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햇볕 정책 등 역대 대북 정책은 북핵 야망 저지에 실패한 만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관장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인도 태평양 지역 억지력 확보를 위한 영내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 영내 미국의 공약을 갱신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상원의 군사위원장인 공화당 제임스 이노프 의원과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미국의 국제 외교안보 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공약 갱신이라는 제목의 공동기고문을 올렸습니다. 두 의원은 태평양 지역에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며 미국과 동맹국은 선택의 시간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을 발전시키고 공동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영내와 세계 질서의 원칙이 성공하도록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같은 동맹국들은 중국의 엄포와 괴롭힘에 용감히 맞서면서 이미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이어 민주당과 공화당은 국내 정치적 혼돈의 시기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 갱신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2018년 12월 아리아법 제정과 곧 상원 통과를 앞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담긴 태평양 억지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태평양 억지 구상은 앞으로 2년간 약 60억 달러를 투입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대규모 군비 확장 계획으로 영내 미군 증원과 미사일 방어망 강화, 연합 군사훈련 강화, 군사장비 재배치 등의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두 의원은 이런 새 구상이 아리아법을 보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강력한 미군의 비전을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든 의원이 제정을 주도한 아리아법은 아시아 안심법으로도 불리는데 특히 북한이 불법 활동을 전면 중단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해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 확보는 미국 혼자만의 과제가 아니며 군사와 경제, 안보 전 영역에서 동맹국가 파트너와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의 가뭄 지수가 지난 몇 달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두세 달 동안의 강수량이 북한의 올해 식량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전 세계 가뭄 지수를 보여주는 미국 해양대기청의 지도를 보면 지난달 22일부터 28일 사이 북한 중부지대 곳곳이 검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가뭄의 정도에 따라 중간과 높음, 심각 수준을 노란색과 붉은색, 검붉은색으로 구분하는데 이 기간 북한 지역에 붉은색과 검붉은색으로 표기된 지점이 많다는 건 가뭄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상황을 보면 북한의 가뭄은 4월 첫 주부터 시작돼 5월 둘째 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가뭄이 다소 누그러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2주 만에 다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면서 최근까지 가뭄 정도가 높음 수준을 의미하는 붉은색으로 뒤덮인 모습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가뭄 상황이 나쁘지 않았던 시점은 2주에 불과했던 겁니다.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6월 마지막 주 상황을 비교해봐도 올해가 예년보다 가뭄 상황이 더 심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뭄 상황이 나빴던 해는 2017년과 2019년, 2020년, 이 중 붉은색 점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시점은 올해 2020년이었습니다. 유엔 세계 기상기구는 지난 3월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2년 연속 불규칙한 기후와 가뭄이 이어졌으며 특히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평균 강수량이 100여 년 만에 최저인 56.3mm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가뭄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최근까지 심각한 가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남은 기간 강수량은 북한의 올해 작황과 식량난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 key thing is whether the rain comes in July, because that's where for the rice farming, that's what they need now is in Hwanghae-do especially, their rice basket. It's very important they get a good soak. 브라운 교수는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농경 시스템에 별다른 투자를 하지 않았고 관계시설 확충에도 문제가 많았다면서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날씨의 영향을 최대한 덜 받을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몇 개월 사이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식량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나 주목됩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 중국으로부터 약 945만 달러어치에 달하는 밀가루 제품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달보다 6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지난 4월 러시아로부터 740만 달러어치의 밀가루를 수입해 최근 몇 년치를 합한 것보다도 많은 이례적인 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혐의로 한국 법원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법무법인 동부가의 이경재 변호사는 8일 김 제1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참모총장을 폭발물 사용과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김 부부장이 연락사무소 폭파 지시를 공개적으로 자인했으며 언론 보도와 한국통일부 발표 등의 자료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평화 통일을 이룩하려면 테러 등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건 금지해야 한다며 이 같은 북한의 범행을 엄단해 또 다른 폭력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탈북 한국군 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권에도 적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 포로들의 승소 판결은 해당 판결에만 유효한 것으로 연락사무소 폭파가 갖는 의미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러시아 단속원들을 폭행한 북한 선원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나후카시 법원은 7일 지난해 9월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러시아 국경수비대원들에 맞서 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남성 한 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발각된 북한 선원들은 체포에 불응하며 격렬히 저항해 러시아 수비대원 1명이 총상을 입고 3명이 부상했으며 북한 선원 1명도 사망했습니다. 나우카시 법원은 또 법집행관에 대한 저항과 폭력 사용 등에 관한 러시아 형법 318호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다른 북한 선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이들의 재판을 오는 9월에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